자, 그 다음에 SQ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뭐 C 언어, 뭐 코볼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왔는데, 오케이.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주로 테이블 형태,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무슨 생각을 했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즉,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회계 관리니 뭐 이런 거,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웹 서버들도요,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데이터 저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검색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만드는 게 바로 SQL입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Structured. 테이블 형태로 잘 스트럭처가 되어 있죠. 구조가. 그러한 테이블 형태의 Structured 데이터에 대한 쿼리, 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하고 대화를 하는 언어가 바로 SQL인데, 그 서버를 뭐라고 하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많이 묶어놓은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그거를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BMS한테 명령을 하는 게 바로 SQL이에요. 이 SQL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매틀랩이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이 매틀랩은 매스웍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수치 해석 및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공학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행렬을 기반으로 한 계산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함수나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카이도 유료입니다. 함수나 데이터.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데이터 분석, 특히 과학계산 데이터 분석 쪽 하시려면은 이 매틀랩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이 파이썬 언어는 1991년도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이 쉬운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하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게 이 파이썬 언어입니다. 1991년에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별칭으로 접착제 언어,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로 되는 모듈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자, 그런데 이게 각광을 못 받다가 최근에 AI가 뜨면서 AI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 언어로 파이썬을 쓰고 있어요. 이 파이썬 언어가 AI 프로그래밍의 대표 언어가 된 이유는 구글에서 이 파이썬 언어를 선택을 해서 AI 라이브러리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AI 프로그래머들이 전부 다 이 파이썬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파이썬 언어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생겨서 요즘은 AI 프로그래밍의 대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자바를 넘어서 미 대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공학 입문용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뭐 해보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쓰시면 돼요. 파이썬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HTML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HTML은 역시 1991년도경에 나온 건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처음에 문서 있죠, 문서. 우리가 A4 용지에 프린트하는 문서 있죠. 그 문서를 어떻게 표현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져 놓은 거 바로 이 HTML이에요. 근데 이 문서를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하는 문서가 뭐예요? 문서를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시스템 서버. 그걸 웹서버라고 합니다. 웹이라는 게 뭐냐면은 웹페이지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료들을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웹서버를 만들어서 그 웹서버에다가 탑재를 해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누구든지 접속을 해서 내가 공개한 문서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홍보 자료를. 옛날에는 사실 이거 말도 안 됐어요. 아니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이거 내 자산인데 이걸 왜 공개를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개를 하면서 우리 회사 홍보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나한테 일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야 나도 그것 좀 하나 사자.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렸었어요. TV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누가 판매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는 않는 한 몰랐는데 이렇게 웹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그냥 검색만 해보면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뭐를 만들고 있고 내가 뭐를 살 수 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마크업 랭귀지, HTML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이게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표준 언어가 되었고 이 HTML이라는 언어는 웹브라우저에서 이 HTML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문서를 표현해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롬이나 엣지나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HTML 속에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갔어요. CSS는 뭐냐면은 문서 속에 있는 각종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림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문단 뭐 이런 것들의 글자 크기, 뭐 속성들 있죠. 형태, 보이는 특성들, 뭐 테두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이는 거죠. 그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을 표현하는 CSS 언어. 그 다음에 그런 스타일들을 바꿀 수 있어요. 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 프로그래머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CSS가 HTML과 합쳐지면서 웹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어요. 동적인 화면 변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는. 요즘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웹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게 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 게 바로 CSS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HTML을 공부를 하실 분들은 웹 프로그래머를 해보고 싶다, 나 웹사이트 개발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아셔야지 웹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은 태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태그를 보면 태그 이름 그리고 속성 이름, 속성값, 속성 이름, 속성값 그리고 보이는 내용 그리고 끝에 슬래시하고 태그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헤드 이 문서의 헤드 머리글이 되겠죠. 타이틀 이 문서의 제목은 뭐고 헤드 끝 타이틀 끝 슬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옆에 이런 것들도 있죠. 바디 헤드가 있고 문서 본문이 있죠. 헬로 월드 P 패러그래프예요.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HTML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인데 화면 표시,
브라우저가 뭐예요? 화면에 문서를 표시했는데 표시되는 문서의 각종 그 특성들, 스타일들을 막 바꿀 수 있어요. 뭐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그래서 자바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앞에가 똑같아서 착각할 수 있는데 자바라는 언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내장기 키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죠. 그리고 슬래시 스크립트. 이 사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문서에다가 라이트 해라. 헬로 월드. 그러면 문서에 헬로 월드가 딱 웹페이지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그림에 있듯이 make web pages alive. 그냥 죽어있는 프린트된 문서가 아니고요. 문서 내용이 막 바뀝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입니다. 자, PHP 언어는 왜 나왔느냐면은 웹 서버라는 것은 HTML 문서를 저장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던져줬잖아요. 근데 그 HTML 문서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경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누가 요청한 거고 언제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전달해주는 문서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HP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HTML, 기본적인 HTML 문서 속에 넣어서 이게 요청하는 시기 혹은 요청하는 사람, 기타 조건에 따라서 전달되는 HTML 내용이 일부 바뀌어야 될 때 이 프로그램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PHP는 HTML 문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 HTML 문서죠? 여기 보면은 body, 헤드 이거 패러그래프. 그런데 이 속에 물음표 PHP하고 또 물음표 꺽쇠 태그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코드가 바로 PHP 코드예요. 근데 웹서버에서 이 문서를 전달을 하기 전에 이 코드가 있는 경우는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서 에코 하면은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출력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 코드, PHP 코드 대신에 요 사이에 쭉 여기에 출력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최종 HTML 문서가 클라이언트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 웹 서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파치 서버가 PHP 코드, 여기 PHP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PHP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PHP 인터프리터는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DB를 액세스하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또 DB를 액세스를 할 수도 있어요. PHP 코드에서 DB 액세스하는 SQL 쿼리를 던질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결과를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태블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서 뭐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HTML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HP는 그냥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작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C 언어처럼 뭐 미리 선언해 놓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 그럼 그 함수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죠. 이게 PHP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PHP 언어는요. 리눅스 OS 배포판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파치라는 웹서버와 PHP 그리고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공짜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를 서버로 해서 뭔가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PHP를 다른 거 뭐 설치하고 자시고 알 거 없이 그냥 쉽게 그 PHP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웹사이트들이 PHP 언어로 구현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바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간단한 웹사이트는요, 이 PHP로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웹사이트 처음 개발하고 싶다 간단하게 그럼 이 PHP 언어로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자바라는 언어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언어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개념을 도입해서 C 언어-like,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처음 개발할 때는 가전제품 내장형 프로그램, 가전제품 제어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쓴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이 가전제품 내장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바가 좋으냐? 자바는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은 뭐냐? 어떤 OS 위에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을 구현을 해 놓으면은 이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는 모든 플랫폼에서는 이 자바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실행이 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자바를 개발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는 OS, 리눅스, 유닉스, 뭐 애플 이런 거에 전부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존하는 가장 많이 쓰는 거의 99%를 점유하는 그 OS들이 전부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OS에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웹 개발자들이 나도 이거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해야겠다고 자바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 자바가 더군다나 히트를 치게 된 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있죠. 삼성이 전부 다 안드로이드 폰이죠. 애플폰 아닌 나머지는 다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이 전부 다 자바로 구현된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베이스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인데 그 위에 그 프로그램들이 자바로 다 개발이 된 겁니다. 자바 언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자바 언어가 히트를 치다 보니까 누가 배 아팠겠어요? 빌 게이츠가 배 아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도 자바와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환경,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자바와 유사한 거를 한번 언어를 만들자, 더 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C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C샵 마이크로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언어 중에 SQL, 그죠? DBMS 쿼리하는 SQL 나왔었고, 그 다음에 PHP 나왔었고, 자바 나왔고, C 언어 나왔고, 파이썬 나왔고, PHP 나왔고 했죠.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 얘기했어요. HTML 얘기했고, 그거가 결국은 뭐냐?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의 동작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언어들이 결국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들입니다. 왜? 현재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요, 거의 웹 기반으로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의 동작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웹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보는 겁니다. 어떤 문서죠? 웹서버, 누군가가 웹서버에다가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HTML 문서나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저장되는 HTML 파일 그대로 아파치가 전달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HTML 속에 이런 그 스크립트 언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PHP, ESP, JSP, PHP와 유사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게 ASP고요. 자바 진영에서 만드는 게 JSP예요. 그래서 ASP, PHP, JSP가 HTML 속에 들어가서 뭔가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HTML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HTML 통째로 만들 거야.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아파치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호출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이걸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웹서버가 동작을 합니다. 즉 웹서버는 미리 만들어진 HTML 문서 혹은 그림 파일들을 유저가 요청하면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JSP나 PHP, ASP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로 HTML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인터프리트를 해서 HTML 문장을 완성을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HTML 문서를 받아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들 스크립트 언어들 뿐만 아니고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이 DBMS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MS의 SQL 형태로 이 프로그램들이 DB한테 요청을 하면 DB는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 쿼리에 적절하게 맞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전달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해서 처리를 해서 HTML 형태로 바꿔서 아파치한테 전달을 해주면 웹브라우저에 순수한 HTML 문서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HTML 문서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게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의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고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이 고라는 언어 2009년에 나온 건데 얼마 안 됐어요. 구글의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왜? C 언어 같이 성능은 좋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C 언어는 너무 복잡했어요. 복잡성한 게 싫어서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 고 언어입니다. 문법은 C 언어와 비슷합니다. 성능 C 언어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C 언어는 뭐 변수 타입이 틀리면은 컴파일이 안 돼요. 실행 코드가 안 만들어져요. 그게 아주 귀찮았는데 고 언어는 그런 것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패럴렐 병행성,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 그렇게 파퓰러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쌍벽을 이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드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C 혹은 오브젝티브 C와 함께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스위프트인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파이썬과 유사해요. 그래서 파이썬,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이썬을 변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애플 OS, iOS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C샵을 이용하듯이 애플에서는 iOS에서는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코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R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R이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매틀랩도 쓰면 좋은데 통계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 R이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통계 및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즉 이렇게 해가 이런 간단한 그 프로그램 코드로 이런 파이 차트 같은 걸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R 언어를 쓰기 위해서 R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거 설치해서 이런 코드 입력해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차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 분석하는데 R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용 대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언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